충격적인 소식이 한국 안팎을 강타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의 핵심 기술로 불리는 국산 엔진의 상세 설계가 전격 공개되면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일제히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 국방부 소속 군사 분석가들과 항공우주 전문가들이 즉각적인 조사 요청을 내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매우 놀랍고도 중요한 기술을 목격하고 있다. 미 국방부 산하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 엔진의 구조와 성능 수치는 단순한 모방 수준이 아니다. 매우 독창적이며 미 공군의 차세대 계획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실제로 KF-21의 엔진 단면 설계는 고온 고압 환경을 견디는 고강도 합금 소재와 독자적인 공기 흐름 제어 시스템이 핵심인 것으로 분석되며 기존의 F-404나 유럽의 EJ-200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설계 철학이 반영되었다. 군사 기술자들은 이 같은 기술적 구성 요소가 단순한 조립 이상의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이제 기술 수입국에서 기술 창출국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한 설계 공개만으로 전 세계가 놀란 것은 아니다. 진짜 충격은 그 뒤에 이어진 발표였다. 바로 이 엔진이 곧 양산에 들어가며 현재 미국과 유럽이 사용하는 4세대 후반 전투기용 엔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성능을 지녔다는 것이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이번 발표와 함께 상세한 실험 데이터를 공개하며 한국형 전투기 완전 독립의 길을 선언했다. 이 발표가 나가자마자 일본 방위성은 비공식 회의를 소집했고 독일과 영국의 방위산업계 역시 긴급 분석 보고서를 내부에 배포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이 말은 한 유럽 군사 전문지가 표지에서 직접 인용한 문장이다. 그들은 왜 이것은 단지 엔진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한국이 엔진 없는 국가라는 굴욕의 역사를 스스로 끊어내고 항공기술 자주권을 확보했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이다. 이 엔진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의 집념, 기술, 예산, 그리고 전략적 목표가 녹아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그 무서운 추력과 함께 KF-21 엔진이 몰고 올 변화를 직면하게 되었다. KF-21에 탑재된 국산 엔진의 위력은 단순한 숫자 너머에 존재한다. 표면적으로 보면 최대 추력은 F터버너 작동 시 약 22,000파운드. 전격 추력은 13,000파운드 수준이다. 이는 미국의 F-404 엔진과 유사한 수치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성능은 여러 지점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우선 연료 효율과 열 처리 기술이 주목된다. 이번에 공개된 설계도에 따르면 열차폐 기술과 고온 영역 냉각 방식은 지휘 엔진과는 다른 독자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5세대 엔진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로 평가되는 고온 터빈 블레이드의 내구성이 압도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이는 장시간 작전 지속성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즉, 수치상으로는 비슷하지만 실전 운용의 안정성과 경제성에서 차세대 수준으로 평가되는 셈이다. 더 주목할 점은 전자제어 시스템이다. 국산 엔진은 페이디시, 폴리 어소리티 디지털 엔전 컨트롤을 국내 독자 기술로 구현했으며 기존 수입형 엔진과는 다르게 소프트웨어 수정이 자유롭다. 이는 다양한 전투 환경에서 정밀한 출력을 구현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KF-21이 공대해, 전자전 임무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는 데 큰 무기가 된다. 또한 엔진 무게와 크기 역시 최적화되었다. 기존 엔진 대비 8% 가벼워졌고 진동 억제 기술이 보강되어 조종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조종사는 보다 정밀하고 유연한 기동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전장에서의 생존 확률로 이어진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국산 엔진은 국내 전투기 외에도 T-50 고등 훈련기, 향후 무인 전투 플랫폼 등의 응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 내부 보고서에는 해당 엔진의 유연한 모듈 구조 덕분에 무인기 또는 수직이 착륙 플랫폼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용 엔진을 넘어서 한국 항공산업 전반을 끌어올릴 기술 허브가 되는 셈이다. 미국의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도 조심스러웠다. KF-21 엔진 설계가 공개되자마자 미 국방부 산하 다파와 미 공군 연구소는 즉시 전문가 회의를 소집했다. 이어 워싱턴 소재 군사 전문 싱크탱크들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국의 기술 독립 선언이 어떤 전략적 파장을 불러올지를 분석했다. 특히 미 공군이 현재 운용 중인 F-12개 대체 플랫폼으로서 KF-21이 해외 수출 시장에서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미국 항공엔진 전문가의 내부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한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기술 진보 중 이번 엔진 개발은 가장 전략적인 함의가 있다. 이것은 단지 비행체 성능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흔들 수 있는 첫 번째 사례다. 미 국방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휘와 프레트 위트니 등 자국 엔진 업체들에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가속을 요구했고 일부 계약은 비상 예산으로 조기 집행되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기술적 관심을 넘어서 안보 전략적 경계를 반영한다. 왜냐하면 KF-21의 국산 엔진이 실전 배치되기 시작하면 미국은 동남아 중동 유럽의 동맹국들에게 기존 무기체계를 고집할 명분을 상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군사동맹 안에서도 기술 종속 구조가 흔들릴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주도의 무기 공급망 전반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라 군사 패권 체계의 균열을 만드는 일종의 전략적 도발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군사 매체는 KF-21 엔진을 뉴스파워의 대표적 기술 독립 사례라고 평가하며 향후 F-35 블록 4 프로그램과의 기술 격차도 더는 일방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심지어 미 의회 일부 의원들까지 이번 이슈에 주목하며 한국과의 기술 정보 교류 협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는 단지 기술이 우수하다는 것을 넘어 정책과 군사외교 전략까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KF-21이 지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일본의 반응은 당혹과 경계가 뒤섞인 복합적인 모습이었다. 국방성과 방위산업계는 엔진 설계가 공개되자마자 기술적 역전 가능성에 대한 내부 평가를 착수했다. 그동안 일본은 XF-9대1 개발을 통해 6세대 전투기 추진체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고 자부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KF-21 엔진이 실용성과 양산 가능성 면에서 선제적 우위를 점하자 일본 내에서도 위기의식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한 일본 항공 전문가의 발언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이 기술을 따라온다는 생각은 더 이상 위험하다. 이제는 추월의 가능성을 이야기해야 할 시점이다. 일본 내 방위산업계는 특히 KF-21 엔진의 FED시 독립개발과 냉각 구조의 효율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이 아직 완전히 자립하지 못한 분야다. 일부 보수 성향의 일본 매체들은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빌려 만든 거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군사 기술자들의 반박은 명확하다. 설계의 정밀도, 모듈화 구조, 터빈 연례고 수치 등에서 한국형 엔진이 참조 수준을 넘어선 자립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럽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유럽연합 내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젝트인 쿼스, 퓨처 컴배트 에어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는 한국의 엔진 기술이 장기적으로 유럽 시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스웨덴 사브,
영국 롤스로이스 등 항공엔진 기업들은 한국의 기술 진보 속도를 예의주시하며 내외부 기술 세미나에서 COP-21 파워플랜트를 별도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엔진이 단순한 외형 공개가 아니라 시험 자료, 재료공학, 내구 테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뢰성 있는 결과물이란 점에 주목했다. 특히 일부 유럽 전문가들은 COP-21 엔진이 향후 네토 비회원국 시장에서 유럽 제품을 밀어낼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중동, 동남아, 남미 국가들 중 일부는 COP-21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 제품 대비 낮은 단가와 유지 비용, 그리고 독립 운용 가능성이 매력적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일본과 유럽이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방산 브랜드 이미지와 시장 점유율에 균열을 낼 수 있다. 결국 COP-21 엔진의 등장은 단순한 신기술 등장이 아닌 글로벌 기술 질서의 재편을 의미하는 충격파로 작용하고 있다. COP-21의 국산 엔진 개발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다. 그 중심에는 20년 넘게 묵묵히 연구와 실패를 반복해온 수많은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추진 기관으로 설계부터 제작, 시험까지 전 과정을 국내에서 수행했다. 특히 고온 영역 터빈 블레이드 제작에는 국내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가 협력하여 신소재를 개발했고, 이는 엔진의 내구성과 출력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ADD, 국방과학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미세한 공기 흐름 계산과 연소,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천 차례 반복했다.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등 국내 주요 대학들도 참여해 재료 역학, 여력학, 유동 해석 등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엔진 성능을 최적화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기술 구현이 아니라 국가 기술 생태계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인 결과였다. 한 개발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입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구조에 갇혀 있었지만 이번 엔진은 그 벽을 깼다. 누군가는 반드시 첫 발을 내딛어야 했고 그 첫걸음을 우리가 감당했다. 시험 장비 개발에도 숨은 공이 있었다. 엔진 시험을 위해 전남 고흥과 충남 서산의 대규모 시험 시설이 구축되었고 초당 수만 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센서와 분석 장치들이 총동원되었다. 심지어 일부 계측 장비는 기존 외산보다 정밀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방사청과 방위사업청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 국회 국방위원회의 정치적 의지 역시 이번 성공을 가능케 한 숨은 동력이었다. 즉, 이 엔진은 단지 한 기업이나 한 연구소의 결과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만든 기술 자립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상징은 이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COP-21의 국산 엔진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한국 항공우주 산업 전체의 방향성을 바꿔놓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수십 년간 축적된 실패와 연구, 수입 의존 구조 속에서의 좌절과 외면,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한 후에 탄생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왜 우리는 엔진을 못 만드나라는 질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해냈고, 그것도 세계가 주목할 만큼 확실하게 해냈다. 전투기용 엔진은 단순히 비행체를 띄우는 역할을 넘어서 국가의 전략적 무게 중심을 형성하는 핵심 기술이다. 이 기술이 자립되었다는 것은 한국이 스스로 항공무기 체계를 설계하고 운용하며 전략적 독자 노선을 걷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즉, 기술이 곧 외교이고 기술이 곧 안보이며
기술이 곧 경제인 시대의 한국은 이제 그 한가운데에 서게 된 것이다. 이번 KF-21 엔진 개발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총합이 이뤄낸 결과다. 중앙정부의 정책, 예산 배분, 방위사업청의 사업관리, 민간기업의 생산 역량, 대학과 연구소의 기초연구까지 모든 요소가 맞물려 돌아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구조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5년 안에 단발 고성능 엔진, 무인기용 초경량 엔진, 수직이착륙 플랫폼용 터보샤프트 엔진 등 다양한 응용 모델이 현실화될 것이다. 더 나아가 엔진을 통한 산업적 파급 효과는 단순한 항공 분야를 넘어 반도체, 정밀 가공, 신소재, 자동 제어, 고온 센서 분야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것은 국방기술이 민간 산업과 융합되어 국가 전체의 기술 기반을 넓히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처럼 항공 엔진을 자국에서 개발할 수 있는 나라들은 소수이며 그들 대부분은 해당 기술을 군사 외교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제 한국도 그들과 대등한 수준에서 기술외교 전략을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KF-21 엔진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동개발 제안을 동남아시아나 중동 국가들에 제시할 경우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닌 기술 공유형 파트너십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방산 수출의 질적 변화이며 한국이 공급자이자 기술 전수자로서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는 구조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안보 측면에서도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만약 유사시에 기존 외산 엔진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제재가 가해진다면 과거 한국은 대체 수단 없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체적으로 생산 가능한 엔진을 보유함으로써 전시에도 지속적 작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립적 군사체계를 구축한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립은 단지 기계적 문제를 넘어서 국민 정서와 안보 심리에도 막대한 영향을 준다.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은 곧 국민의 자신감으로 이어지며 이는 국가 통합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에게도 큰 상징성을 제공한다. 수많은 젊은 연구자와 공학도들이 이번 KF-21 엔진 성공을 통해 꿈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항공우주 분야의 진학률과 연구 참여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효과가 아니라 미래 산업을 책임질 인재의 양성의 출발점이 되며 국가 경쟁력을 근본부터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언론과 대중문화에서도 이러한 엔진 기술이 하나의 자부심 코드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산 엔진이나 전투기 도입이 뉴스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만든 것이 메인 뉴스로 보도된다. 이는 한국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의미하며 기술 소비국에서 기술 생산국으로의 사고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외국의 시선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등 주요 항공 선진국들이 일제히 KF-21 엔진에 주목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협력 및 공동 연구에 대한 제안까지 보내왔다. 이는 단순한 감탄을 넘어서 한국을 기술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KF-21 엔진은 이제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이 자산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한국 항공 방위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심축이 될 것이다. 그만큼 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응용하고 세계로 확장시켜야 한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엔진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다. 미래 세대에게 우리는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그 첫 문장을 K-21의 심장이 써내려갔다. 그리고 이제 그 심장은 한국의 하늘을 넘어 세계의 하늘을 향해 거침없이 고동치고 있다.